자, 이제 그 149페이지 그 3번의 납세 의무자 요거 설명했죠? 이거 보겠습니다. 동영상 들으시면 참 힘드실 겁니다. 그죠? 이게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실강도 힘든데 동강 보면 모니터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멍하고. 그죠? 멍 때리고 이렇게 쳐보고 있다가. 그죠? 눈 잠깐 감았다 떴는데 자,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있죠. 그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동강으로 합격하시면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동강 저도 가끔 이렇게 다른 것 때문에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 10분 정도 보나? 그러면 뭐 여지 없습니다. 그냥 자고 있습니다. 잘나고 산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막 그냥 하고 있는 거 이렇게. 그죠?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하신 거죠. 일하시면 뭐 하시면서 동강 듣고 공부하고 합격한다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실강은 어쨌든 직접 하니까 그런데 동강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의지가 대단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론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잘해서 합격하시는 게 좋죠. 그래야 또 모든 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합격을 많이 하셔야 나중에 이제 막 합격하시면 뭐 저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막 학원에서 그럽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합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떨어지면 막 째려봐. 그죠? 많이 내 탓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려면 결과가 좋아야 돼. 결과. 그죠? 동강 하시는 분들도 합격을 많이 하셔야 나중에 막 선생님 덕분에 이런 거 쓰고 그러는 거지. 떨어져 막 그러면 그래 너 처음 볼 때부터 인상이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너 머리도 보고 스타일도 그렇고 난 처음부터 넌 그랬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합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일을. 그죠? 시금 전편 아이돌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 공부하면 얻는 게 두 개 있어요. 두 개. 투지라 투지. 그죠? 투지. 그죠? 지식을 얻거나 지방을 얻거나 둘째 한 들어. 지식이 늘든 지방이 늘든 늘긴 들어. 공부를 하면.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얻는 거니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요거 지난 시간, 전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죠? 다시 이걸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는데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와 공보상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그럴 땐 누한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누구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그렇죠.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요게 매매 사실을 과세권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요 누구한테 세금이 나온다? 그죠? 공보상의 소유자한테 세금이 나온다. 그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얘가 억울한 거라 했죠? 그럼 어떻게 한다? 과세권자는 왜 공보상 소유자한테 세금을 부과한다? 이 매매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해줘라? 신고를 해줘라. 누가? 공보상의 소유자가. 언제?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언제로부터? 과세 기준일.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 신고 안 하면 공보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때 6월 1일 현재 양도 양수되면 누구를? 양수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그럼 149페이지 3번의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다. 그랬죠? 자, 1번 원칙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죠? 사실상의 소유자 해가지고 그 읽어보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미니 강의 보시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의 과세 대상 재산이 양도 양수. 뭔 뜻이에요? 6월 1일 현재 양도 양수되면 그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 양수인. 도인이가 아니고 뭐? 수인이. 얘가 누구요? 얘가 수인이요. 양수인, 수인이. 얘는 누구고? 도인이고, 양도인이고. 그러니까 수인이가 아니라 누구? 도인이가 납세해요. 둘이 자매지간이네. 그죠? 수인이, 도인이, 이름이. 그죠? 도인, 수인이면, 이름이 이런 이름이면 연식이 별로 안 되신 거죠. 나이가 별로 안 그죠? 보통은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 여자 이름은 영자, 미자, 말자, 숙자, 막 다 자자 돌림, 미치고 자자 돌림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연식이 한 70년대 초반이나 이렇게 60년대 이 여자분들은 거의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영자, 미자, 숙자, 말자. 아마 지금 강의 들으신 분 중에서 깜짝 놀랄 걸 내 이름 어떻게 알지? 왜? 웬만하면 다 있어요. 영자, 미자, 말자. 제 친구들도 있고 동창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 동창 여자애들이 개명을 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개명. 왜? 옛날 이름이니까 예를 들면 저희 동창 중에 춘자가 있어요. 춘자. 이름 참 좋죠. 춘자. 그죠? 이름 바꿨어요. 이름을. 근데 개명한 이름은 되게 이뻐요. 왜? 돈 들이고 한 거예요. 개명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 동창들이, 저희 또래들이, 그죠? 자자 돌림 되게 많아요. 여자들이. 비슷비 같은 학원에 막, 그러니까 같은 교실에 막 같은 이름 몇 명씩 있죠. 그죠? 개명을 많이 하죠. 요즘 개명을 너무 쉽게 해주니까, 그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명도 그냥 하면 안 돼요. 그 사주 봐가지고 그 장명하는 사람 있잖아요. 돈 주고 하더라고. 그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수강생 중에 그거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장명. 그 저한테 개명을 하래요. 근데 신기하더라고 그게. 그걸 해보니까요. 그 이름 풀이하잖아요. 명리학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풀이하니까 정말 진짜 제가 언제쯤 무슨 일이 큰일이 있었던 걸 다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개인사를 모르잖아요. 그 수강생이. 근데 선생님 이때쯤에 이 나이 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비슷해요. 진짜로. 그 시점에 이런 일이 이렇게 대충 얘기해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저 말고 그 모든 선생님이 다 그 수강생한테 그걸 들었다는 거야. 근데 거기다 똑같은 반응을 한 거죠. 근데 저한테 이름 바꾸라고 하더라고.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런데 뭐 그때 당시 돈이 한 50만 원? 자기는 못 한대요. 아직 짬밥이 안 돼가지고. 자기 스승한테 하나는데 한다 하다가 어떻게 하다 못했어요. 그죠? 근데 또 부모님이 주신 이름인데 제가 또 이름 바꾼다는 것 좀 그것도 안 맞는 거 같고 그래서 말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중에 가명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가명을. 그죠? 원래 이름은 있는데 따로 써요. 필명 비슷하게 이렇게 쓰는 거죠. 강사들 중에. 그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 남들이 이름을 많이 불러줘야 내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 좋은 이름을, 좋은 기운 가진 걸 불러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실제로 개명해가지고 좋아진 사람 많이 있어요. 친구들도 그렇고. 오히려 이름 바꾸니까 좋대. 그런 사람도 있긴 있죠. 근데 무조건 바꾸는 건 안 좋습니다. 순실이처럼 막, 그죠? 그런 식으로. 그죠? 그 막 세금 저기 하려고 그 최순실이는 이름을 몇 번 바꿨대잖아. 그죠?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미니 강의 보시면 여기 누구라고요? 수인이가 아니고 누구? 도인인 양도인이 났더니, 아이고, 정신없네. 말하다 보니까. 거꾸로 얘기했네. 그죠? 얘가 도인이고 얘가 수인이죠. 죄송합니다. 그죠? 얘가 뭐죠? 수, 받을 숫자. 그죠? 매수. 그죠? 6월 1일, 매수가 6월 1일 양수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1번 보세요. 공유재산의 지분권자라고 되어 있죠. 공동소유 재산은 뭐한다? 지분에 해당되면 누구를? 지분권자를 납세의 의무자를 한다. 그러니까 공동명의일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금이 10만 원 나왔는데 공동명의야. 그죠? 그럼 만약에 6대 4로 돼 있다 그러면 6만 원, 4만 원 나눠내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보통 이 공동명의 같은 거 할 때 보면 지분 그 등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도 부부 공동명의 그냥 이름만 올리지 거기다가 얘는 몇 프로. 예를 들면 부부 공동명의 할 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아파트 사가지고 남편하고 부인이 공동명의해. 그 남편이 뭐라고 그래? 야,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서 남녀 평등이라도 그렇지. 내가 그래도 하늘이고 너는 땅인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51%, 네가 49%. 이건 아니죠. 그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이름만 올리지. 이름만. 그죠? 그래서 그럼 이름만 올리면 지분 표시가 없잖아요. 자, 그럼 우리 법은 뭐다? 지분 표시 없으면 뭐라고 한다? 가로 안에 돼 있네요. 뭐라고 돼 있다?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지분이 균등한 거로 본다. 똑같은 거로 본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지분 없으면 똑같다 보면 돼요. 그러면 3명이면 3분의 1, 2명이면 5대 5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지분 등기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제일 많이 돼 있는 게 문중 선산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중 거야. 종중 선산이야. 그러면 종중원이 막 100명, 200명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현업 잠깐 할 때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종중 선산 한번 거래학을 봤는데 등기부등본 떼었더니 이만큼이에요. 왜? 그 몇백 명인데 그 몇백 명 지분을 다 등겨놨어요. 그러니까 걔 5만 평이면 5만 분의 20, 5만 분의 20, 5만 분의 20, 5만 분의 이렇게 된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몇백 명이. 그게 막 이만큼이에요. 쓰러져. 거래하려면. 근데 그런 경우 지분 등기해놔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으면 지분에 따라 내면 되고 지분 표시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균등. 똑같은 거로 본다. 그죠?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아까 제가 잠깐 주택 부분 설명할 때, 과세대상 설명할 때 첫 시간에 자, 주택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세금 계산 어떻게 한다 했죠? 그렇죠? 항상 뭐 한다? 이 두 개를 합한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한다?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안 나죠? 그죠? 과세 표준에 항상 이걸 따로따로 안 한다 그랬잖아. 그죠? 한꺼번에 과세한다 그랬죠. 그리고 세금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20만 원. 그러면 이거를 둘이 어떻게 나눠서 내요. 근데 이렇게 항상 우리 세법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법에 뭐가 구분이 안 됐다. 그러면 항상 나눌 때는 안분이란 말 써요. 안분. 안분이란 말은 뭐예요? 비율에 따라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안분은. 그러면 이 안분은 어떤 기준이죠. 나누고자 하는 기준인데 이 안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게 있고 하나는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 나오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할 때는 이 금액은 전부 다 공시가격을 말해요. 안분하는 공시가격으로 안분하는 거예요. 왜? 공시가격은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안분하는데 이 공시가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준시가라는 게 있고 한 또 뭐가 있다?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같은 공시가격인데 용어가 다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얘는 국세에서만 써요. 얘는요. 얘는 지방세에서만 써요. 그죠? 그러니까 공시가격이란 말은 뭐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근데 둘 다 공시가격이에요. 똑같은 거야. 근데 표현만 달라요. 용어가. 근데 국세는 기준시가라고 쓰고 얘는 시가표준액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면 안 돼요. 왜? 지방세 파트는 절대적으로 기준시가란 말 안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득세와 등록세와 재산세는 항상 어떤 얘기를 써? 그렇죠. 시가표준액. 국세는 기준시가. 아니면 통틀어서 공시가격 그러는 거죠. 그리고 면적.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세법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안분은 다 이걸로 해요. 거의 다. 물론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근데 지금 이거를 여러분 할 건 아니죠. 그죠? 얘로 거의 한다는 거예요. 얘로. 이걸 금액을 기준으로. 그럼 지방세는 뭘로 하겠어? 시가표준액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요 20만 원을 안분해요. 뭘로? 이 토지, 이 건축물과 이 토지에 뭘 가지고, 그렇죠. 이거에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다. 그래서 낸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자, 돈이 나왔어요. 금액이 20만 원 나왔어요. 20만 원. 그럼 이거를 뭘로? 토지 건축물 시가 안분해서 손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분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2만 원이야. 공시가격이. 그리고 토지가 3만 원이라고 쳐봐요. 그죠? 자, 그러면, 자, 값을, 이렇게 있죠? 둘이 나눠내는 거예요. 20만 원을. 자, 20만 원을 둘이 안분해서 비율에 따라 내는데, 뭘 기준으로 안분한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 안분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몽땅 더해. 그러니까, 면적으로 안분하세요. 그럼 면적을 싹 더하고, 금액으로 안분하세요. 그럼 금액을 싹 더해요. 그래, 그걸 분모로 집어넣어.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안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뭘로 안분한대요? 이걸로 안분한대요. 근데 시가 표준액 얼마? 2만 원? 3만 원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 둘이 더하라는 얘기, 더하라는 얘기. 그럼 얼마 나와? 5만 원. 얘 5만 원. 얘도 5만 원. 전체 5만 원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맞죠? 산수가 안 돼? 자, 그럼 여기다가 전체 5만 원 중에 값이 얼마야? 건물이 2만 원이지. 그죠? 이거는요, 전체 5만 원 중에 토지가 얼마? 3만 원. 안분이 별것이 이게 안분이야, 이거. 그냥 간단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하면 돼. 자, 근데 여기 계산이 안 되죠. 왜? 아, 여기 20만 원 5분의 2면 5, 20에, 아, 골치 아프죠. 산수가 안 되네, 산수가 안 돼. 그죠? 산수가. 여기서 밝히는 거죠. 얼마예요? 20만 원. 계산 안 되죠? 약분해야죠. 5, 4, 20. 4, 2, 8. 8만 원. 그죠? 8만 원. 자, 근데 이것도 계산하는데 어떤 분이 이래요. 여기 8만 원 그래 놓고 여기서 또 어떻게? 이걸 또 계산해. 이거 계산하다 틀린다, 이제 틀려. 20만 원이니까 여기 8만 원이니까 빼면 여기 12만 원이겠지. 뭐 12만 원. 그죠?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죠? 8만 원, 12만 원. 그래서 값이 8만 원 내고 을이 12만 원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계산하는 거 안 나와요. 이거 계산하는 거. 이것도 하지 말고 막 이 쓴다 또 이거 써가지고 막 지금 열심히 쓰고 있다 막 쓰고 있다. 설명할 때 또 설명할 때 그거나 드려야 또 쓰고 있다 막 아마 이거 할 때부터 썼을 걸. 내가 20만 한 순간 값 써놓고 20만 원 이거 있다. 이거 안 나와요. 이걸 왜 설명한 거야? 안분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걸 설명한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 이렇게 계산 안 나와요. 이게 나왔지. 뭐라고? 이렇게 다를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 이 그 산출세액을 토지 건축물의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그랬어요. 맞아, 틀려? 틀렸죠. 왜? 면적으로 안분하는 게 아니라 뭘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키포인트는 이건 이 얘기하는 거지. 이건 아니죠. 이게 주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막 보면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막 자꾸. 그죠?
숫자 해가지고 막 계산, 그러니까 맨날 뭐 세법은 계산이라는 이런 얘기 하는 거,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린 계산 하지도 않는데. 초점을 잘 맞춰야 돼, 초점을. 그죠? 그 초점을 씩 맞춰주잖아요, 맞춰주잖아. 눈 초점 잘 맞추시고. 멍하고 이렇게 있지 말고. 그죠? 침 닦으시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2번 다시 볼게요. 149페이지. 양가로 1번에 평가로 2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당해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가액을 따로 따지 않고 뭐 한다고요? 합산한 과표. 합한다고 하잖아. 그죠? 따로 안 한다 했죠? 합한 과표에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 세액 아까 예를 들면 20만 원이죠. 그 20만 원을 어떻게 한다? 안분한다. 뭘 가지고? 건축물과 부속 토지 뭘로? 그죠?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됐죠? 뭐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분을 그렇게 한다.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예외가 나옵니다. 의제 납세 의무자에서 1번에 공부상 소유자가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 저 얘기잖아요.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는데 뭘 안 했어? 얘가 이 변동 사유 신고를 안 했어. 아까 신고하면 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신고를 안 해버리면 누각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세금을 누가 내야 된다? 그렇죠.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죠. 그러니까 지금 1번 질문 이해가시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이 되었는데 얘가 신고를 안 한 거야. 그러면 실제 소유자 알 수가 없죠. 그럼 세금을 누가 내야 돼? 그렇죠. 공부상 소유자가 낸다. 1번 그 얘기고. 자, 2번은 상속재산의 주된 상속자가 나옵니다. 자, 이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상속이 됐어. 그죠? 근데 상속됐는데 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지금 상속이 됐는데 아직 등기를 못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자마자 아버님 막 지금 사무제 지내고 막 사식구제도 해야 되는데 막 자식들이 만나가지고 막 서로 지가 상속받은 거 싸우고 막 등기하고 그러면 욕먹죠. 동네에서 시골 같은 욕 먹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시골 저희 부모님이 계신데 뭐 오랫동안 막 수십 년 동안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다 압니다. 뭐 어느 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못했다는 온 욕을 바가지로 먹죠. 그러니까 아직 등기를 못했어. 그죠? 자, 근데 등기를 못했으면 뭐라도 하면 누가 실제 소유자인지 신고라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걔한테 세금이 나간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등기도 안 했는데 그럼 몰래 가가지고 그래? 나만 가서 이건 내 거니까 이건 내 거예요 이건 이렇게 신고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뭣도 못했어. 신고도 아직 못했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야? 상속이 됐는데 각자 본인 앞으로 등기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신고도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경우는 세금을 누가 내냐? 그러면 그런 거죠. 가서 야, 근데 날짜가 6월 1일이 된 거예요. 6월 1일. 아직 돌아가셔가지고 뭐요?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한 상태인데 6월 1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는 겨.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난 내고 싶은데 아직 이게 안 됐으니까 이거 될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면 해당 시군구에서 그래요? 어떡하냐고. 그러셨냐고. 죄송하다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이런 정신 없는데 제가 경황이 없는데 세금 내라 해서 죄송하다고 정리되시면 찬찬히 내세요.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하죠. 어린 택도 없습니다. 뭐라 그래요? 슬픔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슬픔은 이해하지만 뭔 얘기야? 슬픔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세금은 내란 얘기야. 그럼 내가 뭐라고? 나는 내고 싶다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못 낸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럼 네가 안 해? 그런 거 나한테. 왜? 그랬더니 내가 누구요? 주된 상속자. 네가 안 해? 그러니까 나야. 내가 누구요? 주된 상속자. 그럼 내가 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된 상속자는 누구다?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지분이. 그러니까 그중에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이 대표 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악착같이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죠. 악착같이. 그러니까 옛날 고래로 이 세금 당당한 사람들이 원래 독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성경에도 보면 마태라고 세리 마태 해가지고 그죠? 걔가 세금 걷는 애 했거든.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봤었어요. 그죠? 그만큼 독하게 또 거드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돼. 그러니까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인데
그럼 지분이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똑같다. 그러면 연장자가 되는 거예요. 연장자.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누가 내야 돼?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누군지 알죠? 송이국이 그 아들 대한민국 만세. 새쌍둥이죠? 그럼 누가 세금 내야 돼? 대한이가 내야 돼. 대한이가 제일 연장자잖아. 형이잖아. 그죠? 걔가 0. 몇 초라도 일찍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된 상속자가 됩니다. 자,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안 돼. 중간에 두 다리를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등기가 됐대? 그럼 누가 내? 이거 내는 거야. 근데 등기는 안 했는데 실제 소유자 신고를 했대? 그럼 누가 내?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뭐야?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누구다? 그때는 주된 상속자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죠? 그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대충 읽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훅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149페이지 2번 상속재산의 주된 상속자에서 뭐라고 되나 읽어보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엔드죠. 그리고 실제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둘 다 안 했을 때는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가 낸다. 그죠?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3번은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종중선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종중건데 그게 명의가 종손인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종손인 개인 앞으로.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 세금이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종중이죠. 근데 공부상 명의자는 누구야? 종손인 개인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세금이 누구한테 나와요? 당연히 공부상 소유자한테 세금이 나오겠죠. 왜? 과세권자는 걔가 종중건지 뭔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뭘 하면? 그 종손이 즉 공부상의 소유자가 뭘 하면? 신고하면 10일 안에 가가지고 계속 내가 냈어. 종손이. 그러다가 올해는 내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6월 1일부터 10일 안에 해당 시군구 가가지고 보면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라고 신고를 해버리면 종중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죠. 근데 3번 얘기는 뭐예요?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 재산인데 종중 수익 뭘 안 했대? 신고를 안 했대. 그럼 누가 내야 돼? 그렇죠. 신고 안 했으니까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럼 누가 내야 된다? 공부상 소유자. 그죠? 3번도 그렇고. 4번은 이제 매수계약자가 나옵니다.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국가 등 거예요. 국가. 그러니까 여기서 국가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을 말합니다. 그죠? 요 국가 등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요거를 갑이 얘랑 뭐 했다는 거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뭐 내가 이 건물 내가 살게. 사는 걸 뭐라 그래? 매수. 그죠? 제가 강의 학원에서 자 내가 이걸 그랬더니 사께가 사투리잖아요. 사겠다는 얘기. 사께 그러니까 사께가 그럼 일본 무슨 순리적이라며 가지고 내가 진짜 아이고 하여튼 그 얘기 아니죠? 살게 내가 사겠다 매수 사겠다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갑은 뭐요? 이걸 직접 산 건 아니죠. 사겠다고 계약만 했어. 나는 누구요? 그럼 사겠다고 계약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 매수 계약자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이건 보면 갑은 계약만 한 거잖아요. 그럼 얘가 재산세를 낼 일이 없겠죠. 그런데 얘대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말이 안 돼? 뭔가 이유가 있겠지. 사연이 있겠지. 그죠? 자, 그게 뭐냐? 계약을 했는데 국가랑 계약했는데 무슨 계약했어? 연부로 계약을 했어. 우리 취득세에 연부 취득이라는 걸 배웠어요. 진짜 깝깝한 얘기죠. 언제쯤 배웠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자꾸 쟤는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 그것도 작년에 배운 것도 작년에. 그죠? 이게 뭐야? 돈을 1년에 한 번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걸 뭐라고 한다? 연부 계약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 2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1년에 한 번씩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무상으로 써야 돼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학원 건물이 있습니다. 이 한 건물이. 이 건물이 국가 거예요. 근데 제가 국가랑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5년간 1년에 20억씩 주겠다. 100억인데 5년간 1년에 20억씩 주겠다고 연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그 5년의 계약 기간 동안에 제가 여기다가 학원을 하는 거예요. 돈 내고 안 내고. 공짜로. 그 내 거 아니잖아요. 왜? 국가 거잖아. 근데 국가 걸 내가 5년간 연부 계약 해놓고 그냥 돈을 1년에 한 번씩 주면서 월세 한 푼도 안 내고 얘를 공짜로 쓰고 있는 거야. 그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는데 실제는 네가 네 것처럼 공짜로 쓰니까 네가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세금은 네가 내라 그런 뜻이죠. 얘가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세금을 낸 거지. 아니, 얘가 세금을 내겠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조건을 잘 보셔야 돼. 국가 등과 연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쓰게 되면 얘가 내는 거야. 그럼 만약에 가요? 연부 계약하고 이거를 유상으로 쓰게 되면 세금 안 내겠죠. 왜? 제가 국가랑 연부 계약하고 5년 동안 따박따박 월세를 내고 내가 사용해요. 그럼 내가 왜 머리에 총 맞았어요? 세금 안 내지. 그죠? 공짜.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건 뭐다? 이 세 개가 동시 충족이 되었을 때만 얘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왔어요. 법인과 연부, 무상 그럼 얘는 아니에요. 그죠? 왜? 법인은 아니라니까. 국가, 지자체, 조합. 그리고 일반 매매 계약 안 되고 유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연부, 무상일 때만 뭐요? 매수 계약자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조심할 게 이게 시험 볼 때 이제 공부가 좀 되면 사람이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조금 알면 건너는다 그러죠. 건너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를 때는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뭘 좀 알으면 자꾸 이렇게 넘어가. 그러다가 공부가 되잖아요. 이 시험에 나오잖아. 그럼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이렇게 풀어요. 나왔어. 국가, 연부, 무상, 매수 계약자. 맞았고. 이렇게 가. 거기까지만 읽어. 근데 문제가 어떻게 돼 있어? 국가, 연부, 무상 하면 매수 계약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했어?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틀린 지문이잖아요. 그죠? 왜?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래야 맞는 거잖아. 근데 건성으로 국가, 연부, 무상, 매수 계약자 거기까지 읽고 맞았네? 이런다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가야 돼. 여기서 매수 계약가 가 이렇게 돼. 이 가가 고만 가 여기까지만 가 그만 가 이가 아니라 다음 줄로 가라는 얘기야. 다음 줄로. 다음 줄에 갔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럼 틀린 거잖아. 한국말은 끝까지 가야 돼. 실컷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뻥이다. 그럼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건성으로. 그러니까 뭐야 이게 공부 안 한 건 몰라서 틀리고 그죠? 공부한 건 또 건성으로 틀리고 찍은 건 찍어 틀리고 도대체 그럼 뭘로 풀어? 문제 풀 게 없는 거지. 하늘에 맡기는 거지 그냥. 그죠? 그러니까 뭐대로 공부해. 공부하지 말고 그냥 쉬었다가 나중에 한 100일 남으면 원서 넣고 100일 남으면 정화서 떠놓고 100일 동안 100일 기도 나오면 되지. 공부한 것만 나오게 해주시고 찍은 것도 맞게 해주시고 그래야지. 근데 공부한 건 하도 없으니까 찍은 걸로 맞고 운대로 가는 게 낫지. 그죠? 그러니까 잘 봐야 돼 문제를. 끝까지 가요. 끝까지 한국말을 끝까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동시 충족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교재 150페이지 4번. 매수계약자. 국가,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무슨 계약이요? 국가 등과 연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어떻게? 그죠?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럼 누가 낸다? 매수계약자. 세 개 잘 보시고요. 5번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수탁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뭐냐면 신탁재산 이런 거죠. 갑이 을한테 재산을 신탁했어. 그래서 신탁법에 따라서 자, 신탁이란 말은 뭐냐면 믿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믿고 맡긴다.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위탁자라고 그래요. 그럼 얘를 뭐라 그래? 수탁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위탁자, 수탁자. 얘는 맡긴 사람, 얘는 맡은 사람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얘가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얘한테 이렇게 맡긴 거죠. 그죠? 수탁을 한 거야. 이걸 우리가 신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원주인은 누구예요? 실제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과 을 중에 실제 주인 얘죠. 얘 거잖아. 근데 명의는 누가 앞으로 했어? 얘 앞으로 돼 있어. 이때 그럼 재산세를 누가 내느냐? 원래는 제가 말했죠.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실제 수익이니까 얘가 원래 내야 돼요. 근데 원래 법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돼 있었어. 그죠? 3년 전에. 그런데 개정이 됐어요. 왜? 자, 얘를 법적인 납세 의무자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법적인 납세 의무자 얘인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 그쵸. 얘 앞으로 돼 있어, 등기는. 수탁자 앞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럼요, 얘가 세금 안 내면 얘한테 압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얘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야. 누구 앞으로 돼 있어? 얘 앞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재산 압류를 못 하잖아. 왜? 명의가 얘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납세의무자. 그냥 네가 납세의무자. 그럼 만약에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 얘 앞으로 건물이 돼 있잖아. 이거 압류해야겠다는 거지. 그래서 바뀌었어요, 법이. 그래서 누가 겨? 수탁자가 겨요. 이게 시험에 개정되고 2번 연장 나왔어요. 시험에. 그죠? 그러니까 신탁 재산은 누구다? 위탁자가 아니라 누구?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5번에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것은 나중에 보세요.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만큼만 가세요. 수업할 때 제가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혼자 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로 본다 해놓고 얘는 뭔 얘기를 해요? 이런다. 그럼 또 이제 갖다 막 동영상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막 질문 올려요. 그러면 이런 거 질문 올리면 여러분 답변 달라면 날 새. 왜? 말로 하면 간단한데 이걸로 치려면 겁나게 시간 걸려. 그죠? 왜? 이 말로 하는 거 간단한데 이 글로 설명하려면 막 길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 읽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런 거 나중에 다 해. 제가. 그러니까 제가 설명 안 한 것들은 일단 넘어가. 중요하면 다 한다니까 나중에. 그죠? 괜히 먼저 가지 말고. 그죠? 자, 그다음에 6번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라고 돼 있죠. 자, 우리 여러분 좋아하는 공법, 대부분의 공법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공법은 좋아하죠. 공법은 막 죽으라고 합니다. 책을 막 얼마나 적였는지 책이 얼마나 공법을 사랑하는지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막 책이 너덜너덜해. 근데 세법은 너무 아껴가지고 막 책이 너무 깨끗해. 막 손 벼지게 생겼어. 막 책 넘기다가 얼마나 새 건지 하도 안 봐가지고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공법에 도시개발법이 나와요. 그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채비지라는 게 나와. 채비지가 뭐냐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 시행자한테 공사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 시행자인데 사업을 대신해줘요. 그럼 땅 주인이 저한테 공사비를 줘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뭘로 줘? 땅으로 줘. 그 땅을 뭐라고 하냐면 채비지라고 그래. 채비지. 그럼 그 채비지는 누구 거예요? 사업 시행자인 제 거죠. 왜? 제가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거잖아. 그럼 사업 시행자 거니까 재산세는 누가 내야 돼? 제 거니까 제가 내죠. 제가 누구라고요? 사업 시행자. 그래서 거기 6번에 보시면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법에 따른 환지 어쩌고 해서 일정 환지를 정하지 않고 채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하면 누구다? 사업 시행자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7번은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이게 뭐냐면 자, 이 건물이 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을이 나타나서 이게 지 거라고 우기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냐?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좋게 좋은 뜻으로 그냥 좋게 얘기를 했어. 그 사람이 좋게 말을 안 듣죠. 그래서 둘이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래도 결판이 안 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막판에 알았어. 그러면 법대로 해. 그런 거죠. 그래서 법대로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소송 중이에요. 예를 들면 소송 중이야. 근데 아직 판결이 안 났어. 근데 또 그때가 된 거죠. 그날이 온 거야. 무슨 날? 6월 1일이 된 거야. 6월 1일. 또 뭐 내야 돼? 세금 내야죠. 그러면 세금 내라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 야,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얘랑 나랑 분쟁이 생겨가지고 지금 재판 중이야. 아직 판결 안 났으니까 좀 기다려봐. 그러면 해당 신고해서 재판 중이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 판결 다 끝나면 그때 오셔가지고 세금 잘 내주세요. 이러고 갑니까? 어린 택도 없다 그랬죠? 아까 제가 뭐라 했어? 돌아가시니까 뭐라 했어? 슬픔은 이해하지만. 근데 세금은 내라는 판에 재판한다고 어린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느냐는 거죠. 왜? 얘가 확정 판결 날 때까지는 누구도 실제 소유자인지를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누구도 사실상 소유 여부를 주장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세금 누가 내느냐? 사용하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야. 누가 됐든 네가 됐든 얘가 됐든. 그죠? 그럼 누구? 사용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결론 7번. 재산세 과세의 기준을 현재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가 낸다?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결론 뭐예요? 기속이 불분명하면 사용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 자, 지금 이게 한 게 우리 납세 의무자인데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네, 나오면 이런 건 되게 간단한 게 뭐냐면 비비 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물어봐요. 기본적인 사항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는 그대로 문다는 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하면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해? 공부상 소유자 그래요. 틀리잖아.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자, 신탁 재산 누구라고요? 수탁자야. 근데 뭐라고 해? 위탁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만 외워서 몇 개 풀면 절대 안 틀려요. 그러니까 이 납세 의무자는 오히려 올해도 시험에 여러 개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오는 게. 왜? 맞추기가 쉽거든.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계속 강조하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시험이 엄청 잘 나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납세 의무자는 원칙은 누구다? 실제 소유자다. 그죠? 근데 예외도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얘가 소유권 변동 사유 신고를 하면 실제 소유자,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랬죠?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한다? 세금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안분해서 낸다. 뭘로 안분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해서 내고, 공동 소유일 때는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나눠내고, 상속 얘기나 못해 상속이 됐는데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주된 상속자가 내고, 그죠? 그다음에 종중, 실제는 종중권인데 공부상 개인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신고하면 종중이지만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공부상 소유자가 내게 되고, 국가 등과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무상으로 쓰게 되면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되고, 신탁 재산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 소유권에 분쟁이 생겨서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오른쪽 151페이지 5절에 재산세 비과세가 나옵니다. 자, 비과세는 세금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죠. 자, 1번에 국가 등은 다 비과세. 이거는 뭐 공통사항이죠. 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할 거 없이 과세권자이기 때문에 국가 등은 전부 다 비과세. 1번 그랬죠? 근데 동그라미 1, 2번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 재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재산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우리나라 미국의 대사관 있잖아요, 건물이.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사관 건물을 갖고 있는데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그 대사관 건물에다 세금을 부과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한다?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다 대사관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도 과세하겠다는 거지. 이런 뭐라 했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좋은 말로 상호주의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기관 재산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 정부 재산은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우리 매수계약자 배웠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 이게 그럼 배웠죠. 국가 등과 무슨 계약을 하고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걸 어떻게 쓰면 무상으로 쓰면 누가 낸다 했죠? 매수계약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얘는 원래 국가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원래 뭘 받아야 돼? 원래는 뭘 받아야 돼?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죠? 왜? 국가 소유는 다 비과세를 하겠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근데 이렇게 되면 누가? 얘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다? 원래 국가 소유는 뭘 받아야 된다?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얘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국가 소유 재산은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가시죠? 왜? 얘가 세금 내니까. 소유권은 얘 거잖아요. 근데 원래 비과세가 돼야 되잖아. 근데 얘가 공짜로 쓰니까 얘한테 과세하겠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는 얘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가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인데, 자, 거꾸로 보세요. 자, 이게 갑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국가 등이 1년 이상,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이거를 공짜로 썼어.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하면 세금을 누가 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자, 이게 제 건물이에요. 제 건물인데 거꾸로 국가가 내 건물에 세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1년 이상 공짜로 써. 그러면 세금을 누가 내야 되느냐? 자, 이 논리를 적용해 보세요. 이 논리를. 국가 걸 내가 공짜로 썼더니 날더러 세금을 내래. 그럼 결론은 내 거를 국가 등이 공짜로 쓰니까 세금은 누가 내야 돼? 그렇죠. 국가 등이 내야지. 국가 등이. 근데 국가 등은 뭘 받아? 비과세. 그죠? 비과세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같이 가는 거죠. 자, 요 얘기가 뒤에 나와요. 보세요. 일단 151페이지 그 1번에 동그라미 2번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 취득에 따라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 얘는 뭔다? 국가건인데도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설명한 얘기죠. 요거 그죠? 자 넘어가면 양가로 2번 있죠. 국가 지자체 조합이 거꾸로 국가나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얘는 비과세라는 얘기죠. 이거 얘기하는 거죠. 개인걸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뭐다? 이거는 국가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네가 공짜로 쓰니까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당연하죠. 공짜일 때. 만약에 국가가 내 건물을 쓰긴 하는데 매달 저한테 월세를 따박따박 내고 있어요. 그러면 비과세 해주지 않겠지.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다 뭐예요? 무상이에요. 얘도 무상이고 얘도 무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죠. 2번. 자, 그 다음에 152페이지 2번.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또 나와요. 거기 1번 도로하천 제방 국어 막 또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외우지 마세요. 다 볼 것도 없고. 대신 그 양가로 2번에 그 동그라미 1, 2, 3, 4 나오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그러니까 딱 보면 뭐예요? 민통선이라는 거야. 민통선. 그 전방 가면 민통선, 민간인 통제구역 있죠?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 아니면 민통선 아니면 뭐야? 통제보호구역 이랬더니 통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민간인 통제하겠다는 거. 민간인 통제. 그러면 여러분 민통선 안에는 내 땅이 거기 있는데 내 마음대로 들어가기 쉽지 않죠. 왜? 군시설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이 안에 내 땅이 있는데 그만큼 통제가 되니까 내 재산권 행사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예요. 군사죠. 이 취지가 그거예요. 통제부, 군시설 보호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 안에 토지는 마음대로 사고팔고도 못하니까 재산권 침해를 받으니까 내가 비과세 해주겠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 요게 중요해요. 왜? 이게 얘 나오면 항상 얘가 따라 나와. 그러니까 보세요. 전방에 민통선 안에 이렇게 임야가 있어요. 임야가. 그 여기 이렇게 논밭이 있는 거예요. 논밭이 있고 여기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대지가 있고 있다는 거야. 여기 과수원이 있고 이렇게. 그죠? 그런데 답, 논밭이나 과수원이나 대지는 비과세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러면요. 민통선 안에 전답, 과수원, 대지 빼고 나면 남는 건 딱 하나 있어. 뭐? 이거 남아요. 이거. 뭐? 요 임야. 얘는 뭐요? 비과세. 그럼 얘가 왜 비과세? 얘가 지뢰밭이야, 지뢰밭. 얘는 지뢰밭. 그러니까 지뢰밭만 비과세, 지뢰밭만 비과세 해주는 거예요, 지뢰밭만. 그러니까 여러분 전망 들어가면 그 임야는 전부 산은요 못 들어갑니다. 저도 군대 생활 거기서 했었는데 거기는 지뢰가 많기 때문에 통제하게 이렇게 탁 쳐놨어요. 그래가지고 빨간색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이게 탁 해놨어요. 못 들어가요. 실제 들어가면 잘못 큰일 나요. 왜? 6.25 때 같은데 막 뿌려놓은 막 포탄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돼 있어. 근데 결론은 뭐야? 쓸만한 땅은 다 세금 내라고 결국 지뢰밭만 비과세 해준다 그런 얘기야. 결론은 얘가 나오면 항상 얘가 따라 나와. 통제 보호구역 해놓고 단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 즉 전답 과수원 대지는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요. 안 된다는 얘기요. 안 돼. 세금 내. 다 내고 쓸모없는 지뢰밭만 비과세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만 두 번째 줄에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한다. 그죠? 그거 잘 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 보면 동그라미 3번에 그 동그라미 3번 있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여러분 이게 잘 봐봐. 이런 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느낌이 중요해.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꼭 저기를 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살 수 있어요. 노래도 있잖아. 만날 수가 없잖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런 거 있죠? 요럴 때 느낌. 그 여자들은 쓸데없이 그 여자들 육감이라고 하잖아요. 육감. 그러면 쓸데없는 육감은 매만 멀쩡한 남편 잡을 때만 쓰지 말고 요럴 때 좀 써. 요럴 때. 그 남편은 멀쩡한데 말이야. 괜히 의심해가지고 막 해놓고 말이야. 째려봤었고. 그래서 그런 것 좀 하지 마. TV 보다가 막 불륜 드라마 나오면 막 괜히 멀쩡히 가만히 앉아 남편을 막 아래에 훑어받고 째려보고 막 그래요.
남편 무슨 죄가 있어? 그런 거 좀 하지 마, 제발. 그걸 하셔야 돼, 여자분들. 남편을 가만히 들어만 보면 남편이 바람 피죠? 근데 그 남편이 바람을 누구랑 피나 잘 봐봐. 남자랑 안 펴. 여자랑 펴, 여자랑. 근데 왜 남편 욕을 해?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 남편은 바람을 피면 가정을 지키려고 그래. 여자들은요, 바람 나면 자식도 안 봐. 그럼 누가 더 나쁜 거요? 근데 왜 남자들 욕하냐고.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제가,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욕하지 마. 똑같이 피잖아. 남자끼리 피는 게 아니잖아. 여자하고 남자가 피는데 그냥 그 말도 안 돼. 이럴 때 감을 잘은 말해요. 자, 임야가 있어, 여러분. 임야가. 근데 어디 있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자연 보존 지구래. 이건 딱 봐봐요. 공원 자연도 있는데 자연자 들어가면 안 좋은 거예요. 왜? 자연이라는 얘기는 주변 환경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그 자연을 보존하겠대. 얼마나 그 임야가 아름답고 자연이 좋으면 그걸 보존하고 대놓고 보존하겠다고 지적했는데 거기에 내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애들 유치원 애들이 내 임야에 놀러 와. 견학을 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래? 야, 얘들아,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답지 않니? 그럼 애들이 네, 선생님 그래요. 그럼 선생님 그래요. 그럼 이런 아름다운 자연은 그 훼손을 해야 되니 길이 후손한테 물려줘야 돼.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 선생님 대대손손 계속해서 물려줘야 돼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땅을? 내 땅을. 그게 뭔 얘기야? 개발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해줘? 비과세 주겠다는 거예요. 위로가 전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딱 봐봐. 공원 자연 보존 지구 안에 내 임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쓰러지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쓰러지지 마라. 내가 대신 비과세 줄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런 거 내우지 말고 그냥 공원 자연 보존 지구는 이건 완전히 진짜 자연환경이 너무 좋은 거니까 이걸 훼손하면 안 되니까 훼손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건데 뭐예요? 개발을 못 하는 거야. 홍길동인 거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내 땅을 내 땅이라 부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였죠? 비과세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2번만 잘 보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아까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박, 과선, 대지는 제외. 즉, 지뢰반만 비과세 주고. 3번은 홍길동인 거죠. 내 땅을 내 땅이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뭘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3번 임시건축물. 그러니까 임시로 지금 가설건축물은 존속기간 1년 미만이면 뭐죠? 비과세 줍니다. 왜? 그건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1년 미만일 때만. 그죠? 그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 자, 또 일주일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153페이지 과세 표준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